자, 다음 페이지 응용 피팅. 문답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안경 살 때 지금 코가 좀 아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지, 귀가 많이 땡기진 않는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 그 물어봤을 때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써보고서 그 이후에 이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당장 지금 이제 불편하다고 호소할 정도면은 이거 적응 거의 못해요.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코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안경 방치해버리고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썼을 때 벌써 불편하다고 뭔가 좀 거리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즉시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 안경 피팅의 순서. 안경의 렌즈 연결부, 좌우 렌즈의 연결 부분을 브릿지, 연결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경 렌즈 들어가 있는 요 형태, 동그란 형태는 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엔드피스 부분이 이제 그 다리부와 연결돼 있는 그 접합 부분,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귀받침. 이런 식으로 안경 피팅의 순서는 가만히 보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피팅 순서 자체를 다리 먼저 꺾어주고 뭐 귀받침 먼저 이제 휘어주고 이 순서로 가다 보면은 앞에 게 하나도 안 맞고 다 어그러진다고 제가 그 예비 피팅 할 때 예비 과정 그 단계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결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림 부분 어떤 수평 휜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고, 그리고 엔드피스 부분 보면서 벌림각이랑 그리고 요 다리 경사각이랑 그런 걸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리 부분에 또 이상이 있는지 궁형으로 잘 이렇게 피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귀받침 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이제 꺾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결 부분에서는 이 코 브릿지 부분에서는 전면에서 내가 확인을 해서 이 브릿지 부분이 어디 치우침이 있는지, 어디에서 특별히 더 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안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방향에서 림하고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부와 림을 같이 확인을 해서 이 수평면에 휜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엔드피스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피스 부분이 지금 뭐 이 사람 안경 쓰는 장용자가 얼굴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다리 벌린 건 조금 더 벌려주고요. 그리고 이 다리 경사각 때문에 광학적인 어떤 그 이제 광학적으로 가장 이제 훌륭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 이제 시선과 요 안경 렌즈에 숨어 있는 광학 중심점이 일치하는데, 직교하게 일치가 되면은 참 좋은데, 우리 시선 자체가 완벽하게 평행하게 이 시선이 이 외계의 어떤 사물을 볼 때 완벽하게 평행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살짝 하방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다리 경사각이 완벽하게 90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작게 이제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엔드피스 부분을 이제 내가 피팅 과정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 경사각을 다리부 경사각을 좀 작게 해주는 그 과정 해주시고, 그리고 다리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데, 다리는 제가 접대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안경 이 두경부와 그리고 이 그 관전놀이하고 이 안경의 그 사이에 종이 한 장 정도 들어갈 정도로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밀착이 되게 되면은 안경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저기 그 활 쏠 때 그 화살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포물선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른손하고 왼손을 지탱을 해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 계속 쓸어주듯이 문질러 주면은 안경테의 다리 부분이 궁형 형태로 이제 조금씩 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귀받침, 귀팁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팁을 확인했을 때 너무 많이 꺾여져 있으면 일단 안 되고, 안경을 썼을 때 내 그 환자 손님의 그 귀를 뒤집어 봤을 때 안경 이 귀팁이 귀바퀴 뒷부분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살짝 걸친다라는 느낌으로 피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피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안경을 씌우고요, 내가 살짝 안경을 살짝 벗겨봤다가 또 착용시켜봤다, 벗겨봤다 착용시켜봤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은 안경이 너무 빡빡하진 않은지, 아니면 안경이 너무 헐겁진 않은지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장용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확인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안경 쓰는 사람과 그리고 피팅해주는 사람 간에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안경이 조금 뭐 너무 빡빡하진 않은가요? 아니면 너무 좀 답답하게 좀 타이트하진 않은가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피팅은. 절대 물어보지 않고 문답식 안 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결한다는 그런 사고로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크레임이 생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코받침 지지 수정 순서. 림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먼 곳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 코받침 지지대를 우리 안경 벗은 다음에 안경 요 코 패드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패드 있는 친구도 있고 실리콘 패드 있는 친구도 있는데, 요 코 패드를 고정하기 위해서 요 안경 코 부분 지지대를 우리가 이거를 손으로 또 만지고 또 플라이어로 만져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림에서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먼 곳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고, 이 코받침 지지 수정을 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한 번에 다 수정한다 생각하시면은 이게 코받침 지지대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수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 부러지기 마련인데, 그 시기가 조금 단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코받침 지지대는 수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제 안경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부 경사각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리 부분이랑 여기 렌즈 뒷면 여기를 이루는 각을 다리부 경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부 경사각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다리부 경사각을 작게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줘서 요 엔드피스 부분과 렌즈면 후면이 이루는 각을 작게끔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주는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다리부 다리 경사각을 이렇게 작게 해주는 경우는, 이렇게 작게 해주면은 이 안경 렌즈 뒷면이 얼굴에 조금 더 가까이 붙겠죠. 그렇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다리부 경사각을 요거를 좀 크게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이렇게 좀 더 늘어나게 해주는 건데, 이쪽을 더 늘어나게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나게 해주면은 다른 상태는 다 이제 내가 손대지 않고 요 다리부 경사각만, 요 엔드피스 부분만 조정을 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내 눈 각막 정점에서부터 요 안경 렌즈 면이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의 각막 정점에서부터 안경 렌즈 면이 멀어지기 때문에 자, 요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일단 여기 다리부 경사각을 보면은 다리부 경사각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요 다리 부분 방금 전에 영상 보셔야겠지만 렌즈면하고 요 다리 부분 엔드피스 이루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리부 경사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다리부 경사각이 크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렌즈면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다리부 경사각이 굉장히 좀 작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프린트 보면서 따라오세요. 만약에 내 이 안경이 하부림이 뺨에 닿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이 둘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겠어요? 하부림이 뺨에 닿아요. 그러면은 다리부 경사각을 크게 좀 더 늘려줘야지 이게 닿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엔드피스 부분하고 이 다리 부분 조정해서 다리부 경사각의 크기를 좀 늘려주면은 뺨이 닿지 않습니다. 하부림이. 그렇게 이제 저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정강거리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데, 눈 각막 정점에서부터 안경 렌즈가 이 안경 렌즈 후면을 우리가 정강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강거리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조금 그러니까 옵티컬 센터에 지나가는 내 시선 자체가 조금 더 이 밑에 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내가 OH를 실수로 잘못 가공을 했을 때 만약에 25mm로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보니까 23mm, 24mm 이렇게 나왔어. OH가 너무 좀 작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선에 정확하게 광학중심점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25mm로 돼야 될 게 23mm로 돼서 OH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OH를 우리가 올려주려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이 다리 경사각 부분으로 해결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점간 거리를 조금 늘려주는 거지. 정점간 거리가 이렇게 짧았을 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광학 중심점에 그러니까 안경 렌즈 면에 이 지나가는 시선 자체가 조금 더 하단 부분에 걸리게끔 그렇게 될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때문에 광학 중심점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광심을 위로 올리려 그러면은 정점간 거리를 좀 멀게 해준다. 그러면은 정점간 거리를 멀게 해주려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 경사각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리 경사각을 크게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다리 경사각을 크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경의 경사각은 작게 해주는 거. 그리고 다리부 경사각을 작게 해준다는 거는 안경의 경사각을 크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 자, 앞선 동영상 보고 지금 이거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광학 중심점을 위로 올려주려고 그러면은 정점간 거리를 조금 멀게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광학 중심점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그렇게 정점간 거리를 좀 멀게 해준다 그러면은 다리 경사각을 조금 크게 해주는, 안경 경사각은 작게 해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정점간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효과가 있고, 우리 시선 자체가 조금 밑으로 걸리는 시선 자체가 안경을 통과할 때 조금 밑으로 향하면서 걸리기 때문에 광학 중심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하부림이 뺨에 닿을 때는 안경의 경사각을 작게, 그러니까
다리부 경사각은 좀 크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은 하부림이 뺨에 닿지 않겠죠. 보통 이제 코가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림이 뺨에 닿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 이제 코받침 볼게요. 전면부 전체를 이제 코받침을 올리려 그러면은 안경의 전면부 전체를 올리려 그러면 코받침의 폭을 좁혀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경 벗어보시고 여러분 오른쪽이랑 왼쪽에 있는 이 코받침을 같이 만나게끔 좁혀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고서 안경을 딱 쓰면은 안경이 조금 올라가 있는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다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응? 자, 그리고 정점간거리를 짧게 하려 그러면은 정점간거리를 또 짧게 하려 그러면은 좌우 코받침을 어떻게 해준다? 이 안경 렌즈 후면과 내 각막 정점을 좀 짧게 가깝게 당겨주려 그러면은 좌우 코받침 간격을 좀 넓혀주면은 됩니다. 넓혀주면은 이 안경이 나한테 바짝 가까이 오게 돼요. 지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코받침 요 간격을 좌우를 넓혀주는 거예요. 좁혀주면은 안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안경이 위로 올라가면서 정점간거리는 조금 멀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 좌우 코받침 간격을 넓혀주면은 벌려주면은 어떻게 된다? 정점간거리가 짧게 돼서 내 이 안경이 내 얼굴에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그리고 또 코받침 지지대를 림 쪽으로 꾹 눌러버려도 가까이 오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조금 이 정점간거리를 좀 길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 코받침 지지대를 내 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굴절력이 강한 안경이나 부등시 안경, 프리즘 안경 같은 경우는 요거는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되도록이면은 정점간거리를 최대한 당겨서 피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경 렌즈 면이 내 각막 정점에 가깝게 해줘서 이제 피팅을 해줘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게 해줘야 돼? 코받침 요 그 지지대를 꾹 눌러줘야겠지. 꾹 눌러주면은 안경이 내 눈에 더 밀착되게 이제 피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받침의 간격은 조금 벌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코받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팅 문제 중에 이 이제 안경을 벗었을 때 어느 쪽이 눌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코받침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일단은 안경을 벗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 안경 코받침이 닿는 부분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이 좀 더 빨갛게 돼 있는지, 아래쪽이 조금 더 많이 빨갛게 돼 있다, 위쪽이 좀 더 빨갛게 돼 있다. 지금 만약에 아래쪽이 많이 눌려 있고 빨갛게 돼 있다 그러면은 좌우 코받침 간격이 너무 넓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너무 코받침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더 밑으로 이제 하중 걸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이 유독 더 눌리게 되고요. 그리고 코받침 옆 퍼진각이 작을 때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눌러주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옆 퍼진각을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이제 피팅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위쪽 눌림 같은 경우는 코받침 간격이 너무 이제 좁거나 옆 퍼진각이 너무 클 때 또 위쪽에 빨갛게 이제 이 자국이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코받침 간격과 퍼진각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특정한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자국이 남진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코받침 닿는 부분이 그래도 아직 빨갛고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코받침 패드를 갈아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코받침 패드를 좀 더 가볍고 실리콘 재질의 조금 말랑말랑한 재질로 좀 바꿔주는, 그렇게 하면 이제 피팅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안경 전반적으로 안경 그 무게 중량이 좀 낮은 그런 안경 태와 렌즈로 좀 바꿔주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냐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